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번 10월 연휴 대체 공휴일이 있으면서 연휴 동안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부분에 대한 거를 공유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짧게 여행을 다녀오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좀 여건이 맞아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면서 다녀왔는데, 보통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5월에 아이들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제가 올레길을 처음 걸었었거든요. 7번 코스를 걸었는데 어디를 걸어야 될지도 잘 몰랐고, 일단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를 가고자 했었고, 그리고 6번과 7번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번을 가게 됐어요. 근데 7번 코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긴 거리고 6번 코스는 좀 짧은 편인데, 둘 다 그 길을 걸으면서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 코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6번 코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일단은 해안도로를 걷다가 숲길도 걷고, 그리고 샘 같은 것도 흐르고, 그리고 땡볕길도 걷고, 그리고 길이 아닌 것 같은 곳도 가고, 막 정말 그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처음 걸었을 때 7번 코스가 뭐 좀 먼 거리기도 했었지만, 그때와 이번에는 6번 코스를 걸었을 때의 느낌이 조금 달라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여행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뭐 절묘하다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길을 가지고 있지 않나, 비슷한 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해보려고요. 제가 올레길을 한번 걸어 봐야겠다라고 처음 걸었던 게 그때 7번 코스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지도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됐죠. 요즘에는 뭐 핸드폰 맵으로 다 가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리고 올레길에는 그 마크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띠 같은 게 메어져 있어서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데, 왜 운전하실 때 보면 내비게이션을 처음 사용하다 보면 길을 잘 못 찾게 되잖아요. 올레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이쪽으로 가라는 건지 뭐 아니라는 건지, 그런 것들도 헷갈렸고,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위를 잘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못 걸었던 것 같아요. 더 피곤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6번 코스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꼭 이 거리를 6번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내가 있는 쪽에서부터 이제 왼쪽 편으로 가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가서, 근데 길이 올레길이라는 게 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단 거리를 한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 길이 생긴 거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정해진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길로만 가려고 했었고, 옆에 보이는 다른 길로는 신경도 쓰지 않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내가 뭐 올레길을 뭐 종적을 남길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천천히 가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올레길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호들을 좀 생략하게 되더라고요. 신경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위의 것들이 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7번 코스보다 6번 코스가 거리가 짧은 게 있긴 하지만 제가 더 많이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누리면서 가는 게 어쩌면 더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번 코스 올레길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6번뿐만 아니라 이제 올레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조금 위험한 길도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조금 그런 안전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 혹은
기상 그 이변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징표를 따라 갔었는데 길이 물에 덮여서 없어진 거예요.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럴 때는 우회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징표만 잘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기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 이정표만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짜증이 나는 거죠. 나는 제대로 했는데 이 길이 아니라면. 인생사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누군가 정해놓은 바른 길이라는 게 어쩌면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좀 빠르고 정확한 길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것에 너무 의지해 있으면 그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 아니지만 지금 지나고 보고 생각해 보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살피고 그랬더라면 내가 어느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조금 그 허무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했을 텐데, 그 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막상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은 순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들 많은 여정들에서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단지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앞만 보고 가서 그 목표만을 누리려고 했다면 그게 여행이든 인생이든 삶의 목표이든 간에 다 어느 순간 허무하겠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게 그쪽 이제 6번 코스에서 이렇게 제가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그 목표가 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설령 거기까지 도착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가 꼭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중간중간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가보니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만 쫓고 가기보다는 설령 조금 더디고 느리더라도 지금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천천히 주변 상황을 살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도 좋고, 그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 틀리지 않다면,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얘기도 유튜브 상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뭐 별것 아니지만 여기까지고요. 또 중간중간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